뉴스토마토 기자들이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돋보기처럼 살펴보고 들여다보는 뉴스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팀 한동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치권 하두는 아무래도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인 것 같습니다. 마침 방송을 촬영하는 오늘, 그러니까 27일 오후에 미래통합당이 전국 상임위원회를 열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 출범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출범을 하면 당원 당규 개정이 좀 불가피한데요. 일단 비대위가 지금 통합당, 한국당, 새누리당 거쳐서 8번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있긴 한데 지금 총선에서 참패한 만큼 비대위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당원 당규를 고쳐서라도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당원 당규 자체를 고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인정을 하고 기다리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비대위가 출범하면 아무래도 관건이 이제 비대위 구성이고 네. 뭐 주호영 원내대표라든지 이종배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는 뭐 당연직이니까 참여를 할 텐데 네. 그 외에 비대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뭐 물망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나요? 일각에서는 뭐 청년이라든지 네. 외부 전문가 수요를 얘기하고 네, 지금 3, 40대 위주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초선 의원들 중에는 김웅 당선인이 거론되고 있고요. 초선 중에 3, 4명 정도가 지금 거론되고 있고 비당선인들 중에서도 3, 40대로 젊은 포럼을 만들어서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통합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을 해체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여의도 연구원이라는 게 당의 이제 전략을 짜고 당의 뇌적인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번 선거에서 여의도 연구원이 그 역할을 못했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의 총선에서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판세를 읽는 건데 그렇죠. 총선 여론조사를 자체 여론조사들을 하는데 거기서 여론조사 판세 분석에 실패한 거죠. 여의도 연구원이 관료화가 되고 당 대표들의 눈을 가렸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판세 분석을 통해서 우리 당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여의도 연구원이 읽어줘야 되는데 너무 한쪽을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개혁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때 통합당에서 내걸었던 것이 40대 경제기술원인데 네. 그거는 비대위 출범한 이후에도 좀 유효할 것으로 보이시는지 아니면 다시 어떤 대선 주자를 세팅하는 그런 작업이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일단 40대 기술원이 유효는 한 것 같긴 한데요. 인물을 찾아야 되는데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기존의 통합당의 잠룡들이 이제 포진해 있고 원희룡 지사라든지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이제 여러 인물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도 40대 기수가 제대로 된 인물이 나오지 못했을 때는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기존의 잠룡들을 네. 구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좀 공론화되고 있는데 네.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들어오고 나서 좀 기본소득 논의랄까요? 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 기본소득은 정의당이라든지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던 부분이고 통합당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김종인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의 성향이 국가를 운영하고 국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어쨌든 원내 안에서 필요한 건 합의는 하겠다는 입장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통합당 당선인들 중에서도 기존의 수구 보수의 논리에서 벗어나서 경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논의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자는 입장이고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번에 퇴임하면서 통합을 위해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좀 잠깐 언급했던 적이 있었고 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을 좀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반면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막말 파문을 일으켰던 뭐 차명진 후보라든지 김대우 후보를 컷오프 시켰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도 어떤 사면론이 유효할 것인가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면론이 아직 뜨진 않았는데요. 김종인 비대위라면은 사면론을 그렇게
띄우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들 것 같기도 합니다. 사면이라는 게 사실 여당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 재판이 진행 중이고 형이 네. 확정된 것도 아니고 사면을 굳이 여당 쪽에서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몇 주째 60%를 넘어가는 와중에 굳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을 해서 얻을 이득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면론이 그렇게 커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통합당이 전국 상임위를 열어서 김종인 비대위를 확정하게 되면 내년 4월까지 비대위 체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김종인 비대위가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당 대표라는 게 걔가 개원한 이후에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건 당 체질 개선이기 때문에 비대위를 구성을 해서 당 체질을 바꾸는, 당 구조를 바꾸는 게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 대표 메시지를 좀 더 중도 개혁적으로 내고 당의 혁신 방향이라든가 이런 구조 개선이 최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앞서 새누리당 보면 마치 사극이 생각날 정도로 계파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김종인 비대위가 이 계파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물론 총선 이후에 뭐 친박이랑 친황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분위기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계파가 친황대 친유승민으로 좀 양분된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김종인 비대위가 좀 정리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계파들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공천권인데, 이번 총선에서도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오긴 했었는데 공천권이 없었기 때문에 큰 영향력이 없고 메시지로만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계파를 정리할 만한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도 대선까지를 자기 임기로 생각을 했었던 거고,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으려고 했었던 맞죠.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공천권이 없고, 그리고 이미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통합당 삼선 모임처럼 중진 모임을 이어가서 김종인 비대위와 견제되는 세력을 유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가 큰 힘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긴 합니다. 네,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은 민주당의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라가는가 싶더니만 윤미향 당선자 논란이 겪으면서 좀 삐걱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정치권 반응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통합당은 윤미향 당선인이 지금 당장 사퇴를 해야 된다고 압박을 하고 있고요. 윤미향을 겨냥한 TF를 만들어서 지금 의혹들을 계속 검증하고 있고, 21대 국회 개원 이후에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 입장은 일단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국세청이라든지 여성가족부라든지 행정안전부라든지 정부 부처 자체 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에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서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한 직후에는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윤미향 당선인이 좀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 선을 그어야 한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의혹이 명확하다고 할 수도 있고 명확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이후에 입장을 정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 의혹들이 나왔기 때문에 선을 긋거나 윤미향 당선인이 직접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는 입장 등 민주당 안에서도 양분되는 모습입니다.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서 굉장히 당내 이견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논란의 당사자인 윤미향 당선자가 두문불출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라든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을 하지 않았고, 민주당에서 오늘 10시부터 177명을 대상으로 한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을 여는데요. 이 자리에 윤미향 당선인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의원 연찬에도 한번 있었거든요. 국회에서. 그때도 당시에 참석하지 않았고 오늘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논란에 대해서 직접 해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윤미향 당선인이 마지막 입장을 발표한 게 지난 18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였는데요.
그 당시에 조만간 입장을 밝힐 거라고 한 뒤로 아직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당 내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윤미향 당선인이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에 사실관계들, 자신에 대한 의혹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다 된 이후에 나와야 말이 엇갈리지 않기 때문에 윤미향 당선인이 모든 것들을 자신이 직접 확인을 해서 이거 확인을 한 이후에 나올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윤미향 당선인이 입장 표명이 있긴 있을 거고 개원 이전에 분명히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당에서도 어느 정도 기류 변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퇴를 권유한다든지 당에서 윤 당선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윤미향 당선인이 30일 이전에 기자회견이라든지 어떤 걸 열어서라도 입장 표명이 있고 거기서 이제 겨치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미향 당선자 논란에 관해서 통합당은 TF까지 꾸렸는데요. TF에서는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있나요? TF에서는 곽상도 의원이 이제 단장으로 출범을 해서 첫 회의를 열었고요. 첫 회의를 연 날짜가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날짜였고요.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2시였고 TF 첫 회의가 3시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을 듣고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와 곽상도 단장이 필두로 해서 첫 회의를 열었고요. 첫 회의에서 이제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통합당에서도 우리가 지금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라는 입장이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의혹을 파헤치고 있고요. 이제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일각에서 또 하는 얘기는 통합당에서 윤미향 당선자 논란에 대해서 TF를 구성해서 또 국정조사까지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진상규명에 대한 가치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일본 우익들의 논리를 대변해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우선 그런 지적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가 아니라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에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통합당도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후에 논평을 냈는데 어떤 할머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서 윤 당선인을 겨냥을 했다기보다 이제는 민주당과 윤미향 당선인이 답할 차례다. TF도 마찬가지고 당에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계속 해나가고 민감한 부분들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윤미향 당선인의 들의 초점을 어느 정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단순히 어떤 개인의 비위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진상규명 운동에 대한 문제까지도 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인데요. 민주당에서도 그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공갈에 따질 때 과오가 있을지언정 그 30년간 이어진 위안부 피해자 진상규명 운동에 대한 공을 더 높이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으로 촉발되는 것이 이제 윤미향 당선자 논란인데, 그 정치권에서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논란은 논란대로 규명을 하고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지원이라든지 진상규명이 너무 소홀했던 것 아니냐, 이런 반성도 좀 있을 법한데요. 좀 지금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할머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활동들의 방향성이라든가 정치권과의 어느 정도 괴리가 있었던 거 아닌가. 할머니들이 원했던 진상규명과 정치권이 말해왔던 진상규명에 괴리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은 어느 정도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재설정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윤미향 당선자 논란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진상규명에 얼마나 좀 공을 들였고 또 한편으로 얼마나 더 소홀했는지를 한번 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윤미향 당선자 논란에 대해서 한 줄 평을 한다면 좀 어떻게 할까요? 정리하자면 윤미향 당선인 입장 표명이 가장 중요하다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 돋보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른 뉴스와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